예전에 우리 서울을 바꾼 아파트 알아봤죠.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생활 양식을 바꾼 단지들. 근데 이 영상 보고 여기는 없네 저기도 없네 불만인 형님들이 많으셔서 다시 준비했습니다. 역사에 굵직한 획을 남긴 단지들. 물론 긍정적 이야기라고는 안 했어요. 자, 1번 타자는 해운대 가면 안 보려고 해도 보이는 랜드마크의 대명사 LCT. 85층이라서 국내 최고층 아파트고 레지던스동까지 하면 101층이에요 여긴 역사를 어떻게 바꿨냐? 어디 놀러가서 주변 풍경을 봤을 때 왠지 이 건물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싶다면 그게 맞아요.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분양 특혜까지 비리 끝판왕이었고 정관계 정말 많은 분들이 콩밥을 내셨습니다. 청와대 수석도 구속될 정도였으니까요. 와, 근데 오른쪽 위에 기사 보면은 익숙한 두 분이 등장하는데 역사적인 날이었군요. 어쨌든 부산 앞바다에 이 아름다운 아파트를 짓다가 24명이 기소되고 12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지는 미켈란세르빌입니다. 처음 듣는데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분당 신도시에 가면은 경부고속도로변으로 네이버 본사가 있거든요. 녹색이 옛날 건물이고 뒤에 있는 게 신관인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주상복합단지고 엄청난 족적을 남긴 아파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바로 옆에 있는 네이버랑 소송을 해서 이겼거든요. 너희 건물에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겁니다. 난반사 소송이라고도 하는데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다가 대법원 가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사실상 이겼어요.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한테 중요한 판례를 남긴 사건이었고 대법조차도 이 판결의 의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흥미진진하죠. 더 흥미진진한 곳을 보여드리죠. 파주에서도 보이는 일산 두산 이브 더 제니스. 단지 규모가 큰 데다가 대형 면적대 위주라서 지금도 경매시장에서 왕왕 보이는데 사실 이 단지 짓다가 회사가 아예 망할 뻔했습니다. 미분양 때문에 아예 살아보고 결정하세요 마케팅이 나왔던 단지이기도 하고요. 결국 두산건설을 상장 폐지로 몰고 간 아파트이기도 하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돈이 안 돌 때 여기서 확 막혀버린 거예요. 이후로 두산그룹은 정말 뼈를 깎았죠. 개발사업이라는 게 봉이김선달이 대동강 물 파는 것 같지만 정말 한번 삐끗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두산하면 또 여기가 떠오르죠. 성수동 트리마제. 방금 봤던 것처럼 위기의 두산건설을 두산중공업이 완전 자회사로 편입했잖아요. 트리마제도 두산건설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이 시공한 케이스입니다. 예전에 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원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었어요. 문제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은 폭파되고 그렇게 남은 현장을 시공사에서 가져간 사례였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소문들도 있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둔촌중공 재건축 과정에서 유치권 걸릴 때 이러다 트리마제 엔딩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게 실제 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랬던 거죠. 지금 보면 이 자리가 왜 망할까 싶겠지만 시기에 따라 그럴 수도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용산도 그렇죠. 여기 앞에 보이는 용산 센트럴파크라는 단지도 사업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 장소를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인데 국제빌딩 4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용산 참사 현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원래 시공사였던 삼성과 DLNC가 나가고 효성이 들어오면서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가 됐는데 요즘은 효성의 브랜드인 해링턴 스퀘어를 안 쓴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나중에 상가 권리금이 법제화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의 보상 문제가 발단이었는데 영업보상비 중에서도 권리금이 문제였거든요. 자, 자영업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권리금이라는 건 내가 임대인한테 내는 월세가 아니라 그 자리에 원래 장사하던 사람에게 주는 돈, 그 자리를 부흥시킨 무형의 가치에 대한 사례죠. 원래는 사사롭게만 주고받았지 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15년부터 아예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들어왔어요. 자, 통일로 따라 출퇴근하는 분들은 꼭 지나는 길 좌회전지옥 유진상가입니다. 좌원상가, 세운상가랑 함께 주상복합의 시조새 같은 곳인데 위치를 보면은 백년산이랑 북한산 사이길을 이 단지가 면으로 딱 막고 있죠. 유사시 북한군이 청와대로 가는 걸 막는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런 사실은 아주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되면서 알려졌어요. 탱크를 주기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하죠. 근데 이 단지 위로 나중에 내부 순환로를 깔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잘랐습니다. 제가 청송견문역에서 다녀왔었지만 2개동 중에 1개동의 위층을 아예 잘라냈어요. 참고로 이 아파트 나중에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는 게 위로는 간선도로가 있지만 아래로도 복개천입니다. 하천을 덮고 지은 거예요. 대지 지분이 없다는 소리죠. 말해주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화면만 봐서는 대부분 모르는 그 아파트, 검단자이 안단테. 여러분이 순살자이라고 불렀던 단지입니다. 화면은 1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철거 중일 거예요. 자, 짓는 도중에 지하주차장 쪽이 무너지면서 아예 전면 재시공하게 됐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고 뭐가 또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순살이란 표현 때문에
약간 오해도 있어요.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명절 차례상을 보면 상판 아래로 길게 대들보가 있죠. 이게 슬라브입니다. 무량, 대들보가 없는, 슬라브가 없는 구조는 간이 식탁 같은 거예요. 얇은 다리랑 상판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리가 접히는 힌지 쪽, 그 나사잖아요. 이게 바로 전단 보강근인데 그게 함량 미달이었다는 겁니다. 기둥에 철근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충격이었고 우리가 왜 공부를 했냐면 불과 이 사고가 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이죠.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아예 짓다가 위부터 와르르 무너졌었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 참사였습니다. 결국 재시공하기로 했는데 사실 당시 현사는 광주 학동 4구역에서 철거 중에 사고가 난 직후였거든요. 대형건설사들이 사면타석으로 후진적 사고를 일으키면서 한국 건설산업의 역사에 오점을 남겼던 사건들입니다. 현산의 경우에는 아시아나 인수 불발부터 두 번의 사고까지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생겼고 시공계약이 해지되거나 브랜드를 못 달게 되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그냥 부동산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아파트랑 관련된 일들이라는 게 경제, 사회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엮이고 있죠. 부디 앞으로는 좋은 역사만 남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총총.